한국에서 내가 뜻밖이라고 여긴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본가와 노동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대개 한국인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며 미리 단정하고 해고될 위험이 적은 노동자가 되기를 열망한다. 공무원 수업 열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 부를 형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자본은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늘어나며 쉬거나 은퇴하는 일도 없다. 때문에 월급쟁이들도 자본이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때는 노동력을 통한 수입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보다 더 크고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러나 노동으로 얻은 수입 중 10%를 무조건 떼어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때부터 자본이 증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본의 증식 속도는 증가해 언젠가는 월급을 앞지르게 된다. 비록 20대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자본이라도 40에서 50대에 이르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는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비슷하다. 나이 들수록 월급은 서서히 늘어나지만 매일매일 축적되고 스스로 일하게 된 자본은 복리 효과로 급격히 불어난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셀러리맨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선 자본가로서의 생활을 일찍 시작한 사람, 그리고 자본을 굴리는 시간이 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다. 처음 뭉쳐 굴릴 때의 눈덩이는 빨리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산에서 굴린다고 가정하면 산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처럼 복리가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를 외면한다. 흔히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교육이다. 자본가가 되는데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대화하는 것은 곧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의 가정, 특히 유대인들은 경제교육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기보다는 작은 노동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하여 증식시키도록 유도한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공부 잘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물할 때 장난감 등의 물건 대신 장난감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유대인의 경우 성년식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친척들은 물건 대신 현금을 선물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받는 금액은 평균 5만 6만 달러가량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이때 받은 돈을 잘 운용하여 더 많은 자본을 형성할 방안을 연구하고 대부분이 그 돈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한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돈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경제적 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다. 시간과 자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즉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다시 말하면 금융문맹 탈출이다. 이처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30년이나 50년간 장기 투자한 사람에겐 그래서 여유가 있다. 6개월쯤의 등락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유와 기다림이 큰 성과를 낸다. 주식을 산 기업의 주가가 6개월 안에 오르지 않는다고 안절부절 못하며 성급한 판단을 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를 축적한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아이들과 주식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주식이 오늘 3%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 라는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다.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나올 때에도 그저 단편적으로 게임기나 소프트웨어를 사주는 대신 닌텐도라는 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앞으로 나타날 변화 방향 등을 토론하며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의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를 매개로 하여 아이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경제와 사회, 삶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사실 미국 중산층, 특히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런 대화가 흔하다. 나는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걸 권한다. 미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영어로 된 리포트를 받아 읽고 기업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돈이 투자된 영역이기에 관심도 더 커진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한다면 경제교육과 영어교육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어 학원에 등록해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블룸버그 앱을 다운로드받아서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계 소식을 접하는 것이 어떤 영어 교육보다 효과적이다. 영어 학원비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녀가 매우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가가 되고 부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고 교육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녀라면 입시를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